지금부터 시작하십니다. 자, 이 김문수 후보가 말이죠. 이 처음으로 계엄에 대해서 사과를 했습니다. 뭐 사과하지 않을 수 없죠. 지금 뭐 국민적인 그런 이 뭐라 그럴까요? 계엄 문제, 계엄의 강을 건너야 된다. 이런 여론이요. 특히 뭐 민주당에서도 물론 있지만은 예, 중도층에서도 그 요구가 상당히 강한 걸로 지금 알려져 있고 이미 말이죠. 이미 김용태 신임 사무총장이 계엄에 대해서 사과할 필요가 있다. 사과하겠다라고 해서 이미 사과를 했습니다. 뒤이어서 연달아서 김문수 후보도 사과 의사를 표시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항상 말씀드리지만은요, 우리가 이번에 이재명의 집거를 막기 위해서라면 법으로 금지되어 있는 불법을 빼놓고는 모든 것을 다 해야 된다. 자, 저도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런 연장선상에 본다면 특히 김문수 후보는 계엄 관련 국무회의 때 참석조차도 안 했어요. 예.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차명진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때 이미 김문수 후보는 변의 순간을, 맞게 되었다. 이런 얘기까지 한 적이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거는 이제 뭐 사실상 이제 시간 문제가 아니었냐. 김문수 장관이, 김문수 이제 후보가 말이죠. 요 계엄 문제에 관해서 사과하는 것은, 사실상 시간 문제가 아니었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결국은 이제 사과를 했습니다. 과연 그런데 지금 김문수 후보의 이런 사과 선언이 과연 어느 정도로 영향력을 이제 행사할 그 여론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줄지가 이제 관심사안인데요. 우선 그 변수는 우선 진정성이죠. 과연 김문수 후보가 여론에 밀려서 사과했느냐, 아니면은 진심으로 계엄은 잘못됐다는 의미에서의 사과냐. 이게 이제 제일 큰 진정성 여부가 큰 변수가 되지 않나. 그런데 뭐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김문수 후보의 경우에는 그야말로 당당한 후보이고요. 그리고 솔직하고 진정성 있는 후보죠. 그런 면에서 오늘 사과는 진정성 있는 그런 그 사과의 표시로 봐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오늘 말이죠. 이 처음으로 이제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면서 처음으로 양 후보의 부인들이 만나는 행사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제 오늘 요 행사의 경우에는요, 지금 이제 이번 그 불교 행사와 관련해서 지금 처음으로 만나게 됐어요. 오늘 저녁에요, 신라호텔에서 조계종 중앙신도회 창립 70주년 행사가 열렸습니다. 조계종 중앙신도회 회장이 이제 이기흥 전체 회장이죠. 이기흥 회장이 주관한 행사인데 여기에서 배우자들이 이제 처음으로 왔는데 이 비공개 사전 미팅에서 서로가 과거에 있었던, 왜냐하면 경기도지사 할 때 성남시장을 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있었던 아주 좋은 그 일들, 그러니까 이 김혜경이가 말이죠, 이 김문수 후보가 처음 손주를 얻었을 때 옷을 선물해준 사례가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 얘기를 하면서 덕담을 나눴다. 자, 그래서 말이죠, 이 선거 때도 좀 부인들만이라도 덕담을 나누는 그런 좀 계기가 좀 많았으면 하는 게 국민들의 생각이 아닐까. 그러나 김혜경의 경우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덕담을 많이 한다 하더라도 피할 수 없는 현실이 있죠. 범죄 행위가. 법과 2심까지 끝났잖아요. 2심까지 해서 150만 원이 이 벌금형을 받았다? 이 얘기는 결국 뭡니까? 범죄인이라는 거죠. 죄인이라는 거죠. 예, 사기죄. 자, 이거는 피할 수 없지 않습니까? 피할 수 없어요. 자, 근데 이런 것까지 덕담으로 묻혀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요, 오늘 이 행사가 있기 전에 이 자리 배치, 이게 이제 의전상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되겠는데, 의전상 자리 배치가 조금 이제 논란이 있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지금 민주당에서 지금 이제 김문수 후보를 악마화하기 위한 비밀 공작 문건을 동아일보가 보도를 했습니다. 단독으로. 그래서 이게 파장을 낳고 있고 우리 국민들에게 어마어마한 분노를 야기하고 있다. 그래서요, 25쪽짜리 분량의 대선 유세 전략 문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건 내용도 여러분께 자세하게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시간이 되면은 이 앞에서 조금 언급을 했는데 이재명이가요, 이
시스템을 망가뜨리는 거죠. 개혁이 아니고. 자, 그래서 이런 이 공약 문제, 그리고 또 도의대 대법원장에 대한 특검법 문제, 이런 문제를 추가적으로 시간이 되는 범위 안에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우선요, 김문수 후보의 오늘, 지금 이제 대전에서 충청권 선대위 발정식을 가졌거든요. 그러면서 대전 현충원을 방문을 했습니다. 현충원을 방문하고 나서 지금 채널 A하고 인터뷰했는데 채널 A 인터뷰를 통해서 밝힌 언급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계엄에 대해서 처음으로 사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고통을 겪은 국민께 죄송하다 이런 입장을 내놨어요. 그래서 요 인터뷰 내용을 여러분께 좀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윤 대통령이 계엄을 한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굉장히 어려워하고 있다. 경제, 국내 정치도 어렵지만 수출, 외교 관계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 예, 처음으로 얘기한 거예요. 지금 여기 사과는. 그리고 비상계엄 선포 직전에 국무회의에 본인은 참석도 하지 않았지만은 만약 갔더라도 계엄에 찬성하지 않았을 것이다. 민주주의는 대화와 타협과 인내로 이루어지는 것이지 계엄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예, 이렇게 입장을 밝혔어요. 그리고 대구 서문시장을 갔는데 오후에 대구 서문시장에서도 말이죠. 처음부터 계엄은 찬성하지 않았다. 어느 정도 어떤 형식으로 사과하느냐 하는 것은 김용태 비대위원장과 논의를 해봐야 되겠는데 이제 이 김용태 위원장도 이미 별도로 사과를 했지만 이제 보다 더 이 포멀리티죠. 이 공식성이 있는 사과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를 논의하겠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이 점만 보더라도 굉장한 진정성 있는 사과로 일단 우리가 받아야 된다. 예,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러면서 민주당의 계속되는 줄타기 특검법,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노란법법 이런 발의 때문에 대통령께서 굉장히 극단적이고 독단적 선택을 한 것 같다. 여야 간의 정치적인 문제는 대화를 통해서 해결하는 것이 옳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준석과의 단일화 문제에 관해서는요. 이준석 후보는 우리 당의 대표까지 지내신 분이고 우리 당과 정책이 하나도 다르지 않다. 둘이 나눠서 따로 갈 필요가 없고 반드시 하나가 돼야 한다. 그리고 이재명이가 당선되는 것은 이준석 후보도 전혀 원하지 않을 것이다. 당연히 뭉쳐야 이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단일화 문제와 관해서 그동안의 갈등이 일어났던 거 이와 관련해서는 모든 경선이 다 아름다운 것은 아니다. 후유증이 반드시 있게 되어 있고 한덕수 후보하고 또 이렇게 단일화 협상을 했으니까 경선 4번을 거쳐온 것인데 후유증이 상당히 크다고밖에 볼 수 없다. 이렇게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리고요, 이제 어차피 이제 오늘 일정 중요한 거 이제 대부분 다 마무리가 됐는데요. 오늘 선대위 회의에서 이 밝힌 강한 이 결기, 그야말로 투쟁 의지는 바로 여기서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것 같아요. 풍요롭게 하는 게 진보지 가난하는 게 진보냐? 가짜 진보를 그냥 찢는 게 아니고요. 확 찢어버리겠다. 확 찢어버리겠다. 그리고 북한을 자유통일해서 풍요로운 북한을 만들 수 있는 정당은 오로지 우리 국민의밖에 바로 없다. 이런 방향의 일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가난을 가짜 진보, 가짜 진보를 확 찢어버리고 이 통일을 위해서 일하겠다고 하는 것이 이런 것 때문에라도 이런 것도 내가 출마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다. 이런 입장을 냈습니다. 그래서 가짜 진보를 확 찢겠다.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요, 지금 이제 오늘부로 김문수 대통령 후보의 선거 슬로건이 바뀌었습니다. 바뀌어서 이제 확정이 됐어요. 자, 위대한 대한민국이 아니고 새롭게 대한민국 정정당당 김문수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래서 새롭게 대한민국은 어떤 의미냐? 김문수 후보가 좌우, 남녀, 지역 갈등과 부조리를 극복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열어가고자 하는 의지를 나타냈다. 그래서 이 김명수 후보가 지명한 90년대생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김 슬로건이 선거용 구호가 아닌 실행으로 연결될 것임을 보여주는 사례다. 이게 이제 새롭게 대한민국을 때 이 새롭게 이 김용태 비대위원장 이 발탁한 거가 바로 거기에 들어간다는 것이죠. 그리고 정정당당 김문수는요. 노동운동가 시절에 모진 고문을 겪으면서도 동료 이름을 팔지 않은 신령 그리고 김 후보의 좌우명인 청렴 영생 부패 즉사의 정신 그리고 김 후보가 추구하는 정치의 제일 원칙인 약자 보호의 뜻을 담았다고 선대위가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선대위가 밝힌 내용을 보면은
김문수 후보가 청년 시절에는 노동운동가로 활동했고 중년에는 정청 보수정당의 정치가이자 행정가로 활약했다는 점을 들어서 김 후보가 양측의 가치를 체리체화한 역량을 기반으로 대한민국의 사회통합과 재도약을 약속하는 의미다. 그리고 김문수 후보야말로 이재명 후보와 능력, 도덕, 삶의 궤적 차원에서 유일한 다역자다. 선거 기간 그야말로 새로운 김문수의 모습을 알아갈 수 있을 것이고 결국 김 후보의 진정성에 국민께서 기적을 보여줄 것이다. 이러한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리고요, 오늘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10대 공약을 발표했죠. 10대 공약. 1호 공약은 기업하기 좋은 나라, 일자리 창출이 되겠습니다. 요거는 이미 여러 차례 여러분께 보도를 해드렸기 때문에 제가 이 자료 화면을 통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10대 공약이에요. 기업하기 좋은 나라. 두 번째가 AI 에너지 3대 강국 도약.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미래가 열리는 대한민국. 네 번째가 GTX로 연결되는 나라. 다섯 번째가 중산층의 자산 증식 기회의 나라. 그리고 여섯 번째가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나라. 일곱 번째가 민생이 살아가는 서민 경제. 여덟 번째가 재난에 강한 나라. 아홉 번째가 특권을 끌는 정부. 열 번째가 북핵을 이기는 힘, 튼튼한 국가 안보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정리할 수 있고요. 그야말로 자유민주주의 대원칙과 시장경제의 원칙, 이거를 바탕으로 경제도, 그리고 안보도 챙기겠다. 이런 실용성 있는 정책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 그리고 김문수 후보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재명, 이 부인, 이 설란영 여사하고, 그 다음에 김혜경이가 오늘 만났어요. 그래, 이 자리가 이게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제 불교 신도의 창립 70주년 기념행사에서 만났습니다. 본래 여기가 이제 김혜경이거든요. 요 앞자리가 이렇게 서로 마주보게 앉아있게 돼 있었는데, 요거를 왼쪽으로 지금 하나, 둘, 셋, 네 자리가 이제 떨어져서 최종적으로 이렇게 앉게 돼 있었어요. 근데 앉았어요. 근데 이제는 이게 조금 옆으로 가면서 이 자리 배치가 바뀌어졌습니다. 그래서 김혜경이 바로 왼쪽에 본래 이 설란영 여사가 앉도록 그렇게 배치가 돼 있는데, 이거는 잘못 얘기하는 거죠. 아니, 좌우 바로 옆자리는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러면 김혜경이가 대통령 부인한 얘기인데 이게 말이나 되는 겁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인 거지요. 이거 불교 신들 측에서 이거 프로토콜을 굉장히 한마디로 속된 말로 무식한 거예요. 자, 이런 경우는 마주 앉게 하든가 아니면은 의전 서열에서 크게, 그러니까 이제 서열을 따지지 않은 것처럼, 왜냐면 이게 원탁 의료로 돼 있으니까 요거를 잘 기술적으로, 또 이런 거는요, 지금 의전 사례가 워낙 많기 때문에 금방 연구할 수 있는데, 이건 무성의한, 아니면은 무책임한, 아니면 무식한 의전, 이 배쳤다. 이렇게 보여져요. 그래서 요거를 나중에는 결국, 고쳐가지고, 이제 김혜경이 바로 옆에는 스님이 앉게 되고, 그리고 이제 네 자리를 왼쪽으로 띄어서 앉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공식 행사 시작되기 전에는 사전에 이제 만나서 덕담을 주고받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김문수 후보가 손주를 얻었을 때 이 김혜경이가 손주 옷을 선물해준 얘기를 설랑영 여사가 얘기했고, 그 당시 참 고마웠다. 그러니까 이제 김혜경이가 어떻게 그걸 다 기억하냐라고 하면서 상당히 반가워했다. 예. 자, 그리고 그동안에 이제 김혜경이는요, 조용하게 비공개의 활동을 쭉 해왔고, 그리고 이제 설란영 여사도 지금 조용하게 김문수 후보의 지원 활동을 할 예정으로 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참고적으로요, 지난 그러니까 4월 30일이죠. 포항에 나서서 포항을 방문해서 간담을 했는데, 그때 이 김혜경의 법화 유용 사건을 언급하면서 저는 법화로 밥을 사 먹지 않았다. 관용차도 타지 않았고 공적인 일 외에는 내가 직접 운전하고 다녔다. 이러니까 오늘 한국시에서도 150만 원 그대로 선고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어디 그것뿐입니까? 예. 자, 그래서 요 정도로 해서 오늘요, 두 후보 부인의 공개적인 첫, 만남이 되겠죠. 예, 요거는 이제 요 정도로까지만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번에는 지금, 선거 공작과 관련된 얘기를 좀 해야 되겠네요. 지금 시간이 벌써 20분이 넘어가는데.
자, 오늘 말이죠. 이건 동아일보가 단독으로 보도하면서 이게 이제 걸려들었어요. 자, 동아일보가 단독으로 보도해가지고 오늘 뭐냐? 동아일보 단독 보도 내용을 보면은요. 지금 이제 선거 전략인데 선거 전략 문건에 김문수와 전광훈을 엮어라. 25쪽짜리 유세 메시지 자료입니다. 자, 그래서 내란 세력이 윤석열 대통령을 갖다가 상황으로 모시면서 모시고 있는 이런 구구 선동. 그래서 김문수를 뽑으면 전광훈을 뽑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리고 단일화 무산도 공격하라. 이런 내용의 그 문건을 좀 동아일보가 단독으로 보도했습니다. 자, 그래서 말이죠. 이재명 후보의 유세 핵심 키워드는 내란 기득권 카르텔과의 대결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내란 기득권 카르텔과의 대결. 자, 그래서 이번에 그러니까 이제 김문수 지금 이재명 쪽에서는 전부 내란 모드로 좀 더 몰아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내란 종식 프레임으로 이용하겠다. 예, 그리고 이준석에 대해서는 무시 전략으로 일관하면서 변수를 차단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선대위 전략본부가 제작해서 배포한 25페이지 분량의 지금 이제 자료에 따르면은 이번 선거는 단순히 정당 간 대결이 아니다. 내란 종식이냐, 내란 연장이라는 결정짓는 선거다. 이게 선거 프레임을 내란 프레임으로 지금 짜고 있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예, 그래서 내란 속의 윤석열은 대국민 상황은 그냥 상황 정치를 하고 있다. 국민을 기망하며 버젓이 돌아가지고 있다. 그래서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내란 세력은 윤석열을 상황으로 모시며 끝없는 극우선동을 하고 있다. 쿠데타 정부의 장관이 대통령 후보다 국민에게 사과와 반성도 없이 재집권 야용만 드러내고 있다. 자, 그러면서 말이죠. 이 김문수 후보에 대해서는요. 김문수는 전광훈이 키우고 윤석열이 지지한 후보다. 예. 자, 그러니까 이제 김문수 후보하고 전광훈 목사, 요 인연을 강조하면서 극우 세력과의 연결이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도 김문수는 극우 사상과 부정선거 음모론에 빠져 있다. 김문수를 뽑는 것은 전광훈을 뽑는 것이다. 이 하여튼 혹독한 이 내란 브레인, 극우 브레인, 예,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서 말이죠. 예, 그리고 명예훼손적 발언도 하고 있습니다. 미래비전도 국정전환도 없는 빵점오다. 이게 바로 누구예요? 이게 이재명이잖아요. 예, 주어만 바꾸면 돼. 예, 예. 자, 그러면서요. 김문수는 준비된 비전이나 실질적 대안이 없다. 실력도 부족하고 공감 능력이 없고 사고방식은 시대에 뒤떨어져 있다. 김문수는 존재 자체가 대한민국의 리스크가 될 인물이다. 이어서 막말갑질의 아이콘 김문수에게 국정을 맡길 수 없다. 이게 뭡니까? 전부 주어를요. 이재명이라고 바꾸면 돼요. 이재명이하고. 예. 제가 그래서 이거를 비지기 백전백승 이거를요. 불쾌하지만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지만은 여러분께 그대로 다 알려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단일화 무산 요것도 공격 포인트로 삼고 있어요. 경선할 때는 한덕수와 잔인할까 한다니 왜 안 왔느냐. 예, 이런 거. 그리고 이준석에 대해서는 철저히 침묵 기조를 이어간다. 무시 전략이라 이거죠. 자, 그래서 절대로 이준석을 언급하지 말라. 자제하라. 예, 그래서 강경우파인 김문수 후보가 최종 후보가 되면서 보수진영에서 이준석 후보가 부상할 가능성이 있다. 민주당이 나서서 키워줄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예. 자, 그래서 이 얘기는요, 얼마나 이 집요하게 정치 선거 공작을 하고 있는 결정적 증거가 아니냐. 예, 결정적 증거 아니냐. 그래서 다시 한번요, 김문수 후보에 대해서는 악의적 내란 프레임을 끼워서 명예훼손을 하는 그런 악의적 프레임을 걸고, 그리고 그 다음에, 그리고요, 이런 내란은 선거를 가장한 선동이고 파괴, 헌정 파괴다. 예. 내란 프레임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일종의 민주당식 선정이고 민주당식 헌정 파괴로 우리가 봐야 돼요. 그리고 이준석의 무시 전략은 선거공학의 민낯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여기에 속지 말자. 예, 그래서 심판해야 된다. 이재명식 정치, 민주당식 선동, 그 끝은 참패와 국민적 심판뿐이다. 그래서 김문수를 뽑는 것은 전광훈이 아니라 거짓을 심판하고 상식을 회복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번 대선은 내란이 아니라 진실과 양심의 회복을 위한 국민혁명이 될 것이다. 이게 우리 우파 국민들의 시각이 되겠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본 방송은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